했던 건데 한 번 더 눈으로. 우리 이제 21쪽. 자, 전체와 부분의 증가율. 전체와 부분의 증가율. 그죠? 그러니까 A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그러니까 전체가 있고 그 중에 부분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랬을 때 우리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단 전체의 수는 항상 증가한다. 예를 들면은 뭐 전체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였지. 그치? 전체가 증가했다는 뜻은. 그랬을 때 전체의 증가율과 부분의 증가율이 같다는 뜻은 뭐겠니? 예를 들어 전체가 100이었어요. 근데 전체가 200이 된 거야. 그럼 부분이 여기가 20이었어. 그럼 이거 얼마가 돼야 돼? 한 40대 있는 거죠. 그치? 그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2배 증가, 얘도 2배 증가. 그치? 그럼 부분의 크기는 증가. 그치? 그죠? 이해가지? 근데 만약에 전체의 증가율보다 부분의 증가율이 높대. 예컨대 이런 거죠. 이때는 100이었고 전체가 이때 전체가 200이었대. 부분의 비율이 20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뭐가 된 거야? 얘는 60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그치? 그럼 이때는 몇 프로니? 20%였죠. 이때는 몇 프로니? 30%죠. 200이 60이면 236. 그죠? 일단 30%야.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부분의 크기는 뭐해? 증가하죠. 근데 더 빨리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증가 속도도 빠른 거고. 그죠? 부분의 크기 증가해요. 당연한 거지. 그죠? 근데 반대. 전체 증가율이 부분보다 빠를 경우죠. 예를 들어 이거 100이 된 거야. 100이었어요. 200인 거죠. 그치? 2배가 컸어.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 여기가 20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30인 거야 이제. 30인 경우. 30인 경우.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뭐는 되니? 일단은 몇 프로? 20%지. 일단은 몇 프로고? 15%죠? 그치? 10%가 20이고 5%는 10이니까 30은 15%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돼. 여기에서 지금 이 경우는 비율은 줄었지만 크기는 증가했죠. 요 경우는 봐봐. 요 경우는 비율은 감소했으나, 그러니까 증가 속도는 떨어졌어 지금. 전체는 2배, 2배가 안 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은 줄었어요 지금. 그치? 근데 뭐는 컸니 지금? 크기는 컸죠. 그치? 근데 극단적으로 가보자. 극단적으로 이게 10일 수도 있잖아. 그치? 맞지? 10이라면 뭐가 돼요? 여기가 몇 프로가 돼요? 5%밖에 안 돼. 그치? 그럼 이 경우는 어때? 두 번째 경우는 비율 줄었지. 그죠? 크기도 뭐래? 감소했죠. 그럼 이 얘기는 뭐겠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전체의 증가율보다 부분의 증가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지 않는 이상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즉 크기가, 그러니까 비율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지. 속도가 떨어졌으니까. 속도가 같으면은 같은 속도로 가는 거니까 2배 증가. 부분이 빠르면은 2배 증가할 때 2배보다 더 많이 증가. 그쵸? 근데 속도가 반대니까 2배 증가할 동안 2배를 못 증가해.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은 떨어질 거야. 근데 크기는 어때?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30으로 볼 때는 증가했고 5%로 보니까 감소했단 말이야. 그쵸? 이거잖아, 요거. 그래서 요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면은 그 부분의 크기가 증가인지 또는 감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치? 이해가 돼? 앞의 경우는 무조건 증가하잖아. 어떤 숫자들이 다 증가해 무조건. 그래서 부분의 크기도 증가하고 비율 앞에 거는 비율은 그대로고 얘는 비율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크기도 증가한 거고. 이 경우는 비율은 감소하는 게 맞는데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크기도 줄어드는 건 아니더라. 크기는 커질 수 있더라. 근데 이게
커진 건지 작아진 건지는 알 수가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숫자가 나왔다면은 알 수 있겠지.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알 수가 없더라. 그죠? 크기가 나와있지 않은 전체 크기가 없으면은. 됐지? 요거 알아두면 돼요. 자, 되니 요거? 괜찮아? 알아는 듣겠니? 알아듣죠?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거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있는데. 일단은 요 표에서는 그거를 좀 알 수 있겠죠. 야, 부부가구는 몇 세대니? 부부가구는 몇 세대? 부부가구? 부부가구. 1세대. 1세대. 그렇죠.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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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면은 무조건 확대죠. 그치? 1세대면 무조건 뭐니? 핵가족이에요. 그치? 알아야 된다. 그럼 2세대 가구면은 그냥 저기에서 이제 뭐가 있는 거니? 확대도 있고 핵도 있었던 거지. 그쵸? 너희 집의 형태는 핵가족이에요. 일반 2세대 핵가족. 근데 난 결혼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내 부모님 모시고 살면은 애가 없다고 치고 그럼 뭐가 돼? 확대가 되는 거지. 곧 애가 나오면 3세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3세대 준비가 되어 있는 2세대는 확대로 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너희 일반 집 같은 경우는 3세대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잖아. 너희가 갑자기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거고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도 있고 확대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990년에 뭐 이 나라에서 각국에서는 핵가족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다. 이래버리면 이건 물음표가 되는 거지. 보면 핵가족은 여기는 맞아. 그치? 이거 확실해요. 요건 빠지는 게 맞고. 근데 여기에서 얼만큼이 핵이고 확인지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문제와는 별도로. 그죠? 자, 아무튼 간에 됐고. 자, 리을 선지. 이거 1990년이에요. 자, 아무튼 1990년 대비 2010년의 부부가구수 증가율은 총가구수 증가율보다 크다. 자, 총가구 어때? 보니까 총가구 어때? 총가구 그냥 늘었네? 그죠? 얼마 늘었는지 필요 없고 늘었어. 그냥 늘었어. 늘었다 하면 늘었다. 근데 부부가구 증가, 부부가구 90년하고 2010년 90년하고 2010년 부부가구 여기에서 여기 그치? 비율 뭐였니? 늘었죠. 자, 전체가 증가했는데 부분의 비율이 증가했대. 그럼 크기는 당연히 증가하죠. 크기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속도 누가 빨라? 부분이 빠른 거지. 그치? 그죠? 아까 했던 거에 여기가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전체가 증가했는데 그 부분이 차지하고는 부분의 비율이 증가했대. 이런 거지. 10%에서 30%가 됐다. 10%에서 15%가 됐다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속도도 얘가 빠르지. 그죠? 이 경우라면 당연히 증가율은 누가 빨라요? 부분이 빠르죠. 전체보다.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야. 그냥 뒤집은 거죠. 뒤집어 말하는 것 뿐인 거고. 맞아? 그럼 이제 비슷하니. 자, 전체가 증가했네. 그죠? 근데 부분의 비율이 그대로야. 그대로. 변화가 없대. 그럼 증가율은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때는. 부분이랑 전체나 같은 거죠. 그치? 그럼 마지막. 전체가 증가했네. 근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감소. 그럼 이력을 하면 증가율은 속도는 누가 빠른 거니? 전체가 빠른 거죠. 전체가 증가하는 것만큼 못 쫓아온 거니까 지금. 그죠? 증가율은 부분하고 전체를 봤을 때 전체가 빠르더라. 증가율은. 크기는. 이때 크기는 어때요? 전체 증가, 부분의 비율 증가. 크기는 무조건 증가하지. 전체 증가, 부분의 비율 그대로. 크기도 증가하죠. 100에 10% 뭐, 100에 10%하고 200에 10%는 되게 크잖아. 크기는. 이 경우는 알 수가 없죠. 크기의 변화를.
단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다면은 눈대중으로 찍어낼 수 있을 텐데 그 정확한 수치가 없다면은 이것만 단순히 이 정보로만 가지고는 크기의 변화를 알 수가 없죠. 크기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지? 자, 아무튼 간에 그럼 리을 선지는 어때요? 맞죠? 전체 증가인데 부분의 비율도 증가했네. 계속. 그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빠른 거야, 부분이. 그러니까 부분하고 증가율이 계속 빠른 거야. 전체 증가율보다. 그지? 언제나 어디서나. 요 같은 경우는. 밑에 거. 13년 3월 19번. 소득 분위별 월평균 교육비. 우리가 5분위가 잘 사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1분일수록 못 살고 5분위가 잘 사는 거야. 이걸 이제 5분위 분배율이라 부르는데, 써있죠? 모를까봐. 1분위는 소득 하위 20%, 5분위는 소득 상위 20% 계층이다. 괄호는 각 소득 계층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6년에 1분위에서 교육비를 얼마나 썼대? 76,000원을 쓴 거야. 근데 이 76,000원이 이 사람들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7.8%를 차지하더라. 이 소리가 되는 거고, 5분위에서는 38만 2천원을 썼는데 이 38만 2천원이 얘네가 쓰고 있는 돈의 12.9%가 해당되더라. 뭐 이런 소리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자, 2009년 대비 2010년에 1분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증가율보다 교육비 증가율이 크다. 2009년하고 2010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증가율보다 교육비 증가율이 크다. 봐봐. 전체는 늘었죠. 근데 부분의 비율이 뭐했어? 줄었지 지금. 그치? 봐봐. 지금 얘를 보니까 전체 크기는 증가했단 말이야. 잘 안 보이지? 그죠? 85,000원에서 그러니까 교육비를 더 많이 쓰기는 했어요 지금. 더 쓰긴 했어. 근데 이제 이때는 이게 전체 7.9%였고 이때 이게 전체 1.4%야 지금. 그치? 그죠? 그러니까 전체는 뭐 했어? 전체 크기는 커졌지. 그죠? 왜냐면은 이 85,000원 옛날에는 거의 8%인데 지금은 더 많이 쓰는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야. 그 얘기는 얘네가 쓰는 돈은 더 많아졌구나. 그치? 그러니까 전체 소비 지출액은 커졌어요. 커지. 많아졌어요. 지금 분명한 건. 여기까지 되지? 근데 이 85,000원 옛날에 이거였는데 요 액수가 지금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즉 크기는 커진 게 맞아. 1,000원 더 썼네. 근데 1,000원을 더 썼는데 이게 1,000원 더 쓴 것만큼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럼 속도는 못 쫓아온 거죠. 그치? 딱 이 경우잖아. 전체는 증가했는데 부분의 비율은 감소했어요. 그치? 감소한 거야. 그럼 당연히 속도는 누가 빨라야 돼? 전체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X가 되죠. 교육비 증가를 클 수가 없는 거지. 전체가 빠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X. 이해되니? 뭔 말인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밑에 거. 2006년 대비 2007년에 1분위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증가했다. 2006년은 1분위만. 2006년을 보니까 얼마 썼니? 76,000원 썼어요 지금. 그치? 근데 이게 전체의 7.8%예요. 2007년은 79,000원을 썼거든? 근데 이게 전체 7.8%야. 그러니까 더 많이 썼는데 비율은 같아. 그 얘기는 뭐니? 전체적으로 더 많이 쓰시는 분이 많아졌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커졌겠죠. 그치? 이게 가지? 응. 그치? 이게 뭐죠? 부분의 비율이 그대로예요. 부분의 비율 그대로. 근데 부분의 크기는 커졌어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도 당연히 커졌겠죠. 그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증가했다. 요렇게. 이해되지? 요렇게 봐주면 돼. 보면은 이제 갑국과 을군의 가족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고, 리을을 보니까
갑구리의 부부가구 인구는 을구리의 1인 가구 인구보다 더 많다. 근데 갑구리의 가구 수는 을구리의 2배래요. 그죠? 갑구리의 가구 수는 을구리의 2배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갑구리의 부부가구는 여기 있죠. 을구리의 1인 가구는 여기 있죠. 그치? 그럼 니은은 어때요? 자, 부부가구니까 몇 명 살아야 돼? 2명 살아야 돼, 2명. 그치? 여기는 1명 살자. 그럼 만약에 을구리 총 100가구라고 치고 갑이 2배가 있다고 하니까 각국은 200가구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100가구 중에 25%니까 25가구가 있다는 거죠? 그럼 몇 명이? 25명이죠. 혼자 살고 있을 테니까. 근데 200가구 중에 8%니까 몇 가구 되니? 16가구야. 근데 부부니까 둘 살고 있을 거 아니야. 16가구니까 사람 수는 32명 있겠지. 그치? 그죠? 왜냐면 8%니까. 8%면은 200가구에 8%면은 16. 16가구고. 그 16가구에는 각각 한 가구당 2명씩 살고 있을 테니까 인구수로 치면은 32명. 여기는 25명. 여기가 많죠. 그치? 갑구리의 인구가 더 많죠. 오. 동그라미. 그치? 요런, 그러니까 요것도 잘못 보면은 단 이런 걸 잘 안 보면은 그냥 쑥 빠지는 거죠. X로. 그치? 그럼 이제 X를 했을 때 다른 보기 이제 뭐 기억과 디귿이 맞다고 할 거고, 그럼 하필이면 그 보기가 선지에 있을 거고, 우리는 잘 아끼는 거고, 그치? 우리는 그거를 당하면 안 될 것이고.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거. 자, 기억. 다문화 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 어때요? 자, 보면 이제 전체 혼인 건수가 이렇게 있고요. 뭐 혼인 건수는 늘었다 줄었네. 그치? 좀 늘었다가 줄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혼인이 그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고 있네. 그죠? 그럼 이거 어때? 다문화 가구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거 어때? 사실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답이 뭐니까? X니까. 그 왜 X일까? 왜 X일까? 지금 봐봐. 여기에서의 13.5%, 여기에서의 10%. 물론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게 막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로 간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걸 거야. 아마 계산해 보니까, 아마 계산해 봤을 거야, 그 애들은. 이거에 13.5% 대략 한번 계산해 보고, 이거에 대략 10% 한번 계산해 보고, 이거에 뭐 뻔히 감소한 거 뻔하니까. 그치? 뭐 요거 확인해서, 혼인 건수가 줄었네. 아, 그러니까 다문화 가구수는 줄었구나. 이렇게 갔을 때 동그라미가 나오겠지. 이런 논리로 간다면은. 근데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죠. 자, 지금 감소하는 건 뭐니? 매년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거지. 혼인을 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만큼이 추가된 거잖아. 다문화 가구수가. 에다가 이만큼 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다문화 가구수는 증가했죠. 근데 그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보니까. 그치? 예를 들어, 이거는 뭐 대답 치고, 이건 뭐 계산하기 힘드니까, 뭐 복잡한 이런 거 뭐 어떻게 계산해, 우리가. 그죠? 요거 딱 보면 전체 줄고 비율 줄었으니까, 아, 요때의 혼인 건수에 비해서 이때가 차지하는, 외국인과 혼인들이 차지하는 혼인 건수는 줄어들었어. 분명히. 근데 그렇다고 다문화 가구수가 줄어든 거 아니잖아. 늘었죠. 천천히, 좀 더. 예전보다. 그치? 단 이런 거죠. 2010년에 비해 10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혼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다문화 가구를 할게 그냥. 증가율이 감소한 거죠. 이게 맞는 말이지. 그죠? 이게 되지,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맞을 수 있어. 근데
전체적인 다문화 가구 수가 줄고 있다? 이건 아니지. 늘고 있죠. 그치? 이런 거잖아.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때는 이만큼 온 거야. 이때는 이만큼 왔어. 이만큼 왔어. 그럼 이때보다 이때가 더 많죠. 외국인 근로자 수는. 다만 좀 천천히 오고 있을 뿐인 거지. 그치? 요런 거 한점. 그죠? 다음 밑에 2018년 그 6월 15번. 자, 리을. 그냥 OX만 판단해도 OX만. 199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많지만 201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적다. 자, 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알 수 있는 거 보니까 노령화 지수네. 노령화 지수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니?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벤이래요. 그치? 노령화 또 나와 있는 거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 노령화 지수라네. 근데 그 노령화 지수가 1990년에는 얼마였어요? 20이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되니? 69가 된 거예요. 그치? 20의 의미는 뭐니? 얘네가 100일 때 노년이 20이 있다는 거잖아. 69의 의미는 얘네가 100일 때 69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누가 더 많아? 유소년이 많지 항상.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보다 커지면은 노년이 많은 거죠. 100보다 작으면은 얘네가 많은 거잖아. 여전히. 그치? 물론 뭐는 늘었니? 그 유소년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늘었죠. 많이. 20에서 69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노인수가 많아진 거야.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얘네보다 많아진 건 아닌 거잖아. 이 69에 의면 얘네가 100일 때 69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69 하면은 약분돼서 6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수라는 얘기는 이 지수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지. 크기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니? 비중을 말하는 거. 비중을 말하는 거죠. 얘네에서 차지하는 얘네의 비중. 그죠? 그게 지수라는 뜻이죠. 그지? 상대적 비중의 크기를 보는 거지 절대적 크기를 보는 게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적을 수는 없겠죠. 그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X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층표가 나와요. 여러분 지겹게 했던 거. 지겨웠어요 이거 아주.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봐봐. 이게 2012년이야. 자, 12년대는 어땠는지 보니까 다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내가 채운 게 아니야. 문제가 이랬던 거 문제가. 근데 보이가 기억은 뺐지만 보이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단순했죠 문제가. 이미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맞춰보면 되는 거고. 이걸 다 맞추기가 슬슬 이제 바뀌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채워봐. 얘네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기본적인 거 만들어줘 놓고 부분적으로 채우게 만들어놨고. 근데 시간 더 가면 뭐가 될까? 네가 만들어라가 되겠죠. 근데 만드는데 단순하게 하는데 저는 복잡하게 비비 꾸면서 근데 발전해 온 거죠 문제가. 그렇죠? 근데 옛날 문제는 되게 쉬워. 그래서 간단하고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조잡해요. 너무 단순하고 이걸 왜 틀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거야 애들이. 뭐 잘하니까 이제 문제 되겠지.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자 니은 B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된 사람은 전체의 23%다. 빈곤이 대물림된 사람은 전체 23%다. B사회에서. 야, 빈곤이 대물림된 빈곤. 뭐 굳이 뭐 빈곤이라고 치면 뭐 이거일 수는 있겠죠. 대물림은 이거죠. 대각선 세개. 그죠? 그치? 23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죠. 이거죠. 이거 하나. 23은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대물림된 건 아니죠. 그죠? 현재 자녀들의 하층의 비율인 거죠. 근데 하가 이제 어디서 왔는지 다르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X. 그지? 자, 디귿.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개방적 계층 구조로 바뀌었대. 야, 모양을 보세요. 18, 31, 51이니까 피라미드지.
그치? 여기는 가운데 볼로 다이아죠. 그럼 피라미드에서 다이아가 쓰면은 폐쇄에서 개방 간 거니? 상관이 없어 저거는. 그치? 얘기했잖아. 계층의 모양과 이 개방인지 또는 폐쇄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지. 그죠? 그냥 모양 차이가 있을 뿐이야. 다만 그 시점의 모양인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변해온 건지 모르잖아. 그 모양이 같으면은 부모 세대 모양과 자녀 세대 모양이 같대. 그럼 폐쇄냐? 아니지. 서로 주거니 맞거니 해서 그 모양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비율이 그대로래. 뭐 10, 30, 뭐 60, 10, 30, 60이래. 그럼 폐쇄니? 그것도 아니죠. 이게 어떻게 주거니 맞거니 해서 온지 모르잖아. 그치? 왜냐면 모양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그 당시의 모양이고 개방과 폐쇄의 여부는 뭐예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지. 그렇죠? 그 한 시점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볼 거야? 아니 얘가 지금 보니까 잘생겼어. 근데 잘생긴 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건지 중간에 뜯어 고친 건지 할 게 뭐야 이게.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치? 얘가 부자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부자였는지 부자가 되어 간 건지 아니면은 더 위인데 약간 내려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죠? 알아두시고 모양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X. 다음에 A 사회는 B 사회에 비해서 세대 간 수지 이동이 활발하다. A 사회는 B에 비해서 이동이 활발하다. 이거 뭐 보면 돼요? 배불림 비율을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치? 보니까 이거 얼마야 대물림이? 37.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 없어요. 37보다 크잖아. 그쵸? 그럼 어디가 더 많이 물려받았니? B가 더 많이 물려받았네. 그럼 이동은 B가 적죠? 그치? 그러니까 A가 더 많이 이동한 거지. 아래 위로 막. 그치? 동그라미. 맞니? 수직 이동이라는 것은 상승도 있을 것이고 하강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37 딱 나올 거. 이거는 뭐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37보다 크다. 이 정도. 우리 사회문화가 요구하는 숫자 놀이는 요 정도. 뭐 소수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죠. 자, 밑에 거. 근데 2013년 거.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자, 가사회가 있고 나사회가 있고 단 힌트는 뭐예요? 가사회에서 부모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래요. 피라미드. 너무 막 대놓고 힌트를 주죠. 야, 이 개를 100으로 놨지만 그럼 이게 A, B, C는 각각 상중하 중 하나 해당하는 거고 가사에서 부모층은 피라미드래요. 피라미드. 그럼 이거 숫자 내보면 얼마니? 21에다가 25점. 그치? 연이는 얼마냐? 15네 15. 맞지? 그럼 가운데는 얼마 되니? 15, 40, 60 맞나? 60 이거죠? 그치? 그럼 피라미드라며. 피라미드면 뭐가 꼭대기가 돼야 돼? 15.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60이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C가 상층, B가 하층, 얘는 중층이네. 그렇지? 중하상. 그럼 얘도 똑같은 거고 중, 하, 상. 얘도 중, 하, 상. 얘도 중, 하, 상. 뭐 이게 나오겠네. 그치? 그치? 끝.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 이거죠 지금. 그치? 물론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있는, 요거는 이제 없죠 시험에는 실제로는. 이거 내가 넣은 거고 너희가 한번 짜보라고. 짜봐 한번. 짜는 건 쉽죠 이제. 합계는 4개예요 항상.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어느새 표를 능수 늘어나게 다루게 돼요.